안녕하세요.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미국에서 사업 시작하실 때 말이죠. 어떤 법인 형태로 하지? 이거 정말 고민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서류 작업이 아니라 개인 자산 보호나 세금 부담, 또 나중에 자금 조달 같은 것까지 다 영향을 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가장 흔한 네 가지 형태,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 S법인, 그리고 LLC, 이 네 가지를 세금 관점에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은 핵심만 딱 뽑아서요. 각자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통찰력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어떤 게 무조건 최고다, 이런 것보다는요. 각자의 수익성이나 동업자 유무, 위험 감수 수준, 이런 걸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봐야 하는데요. 미국 사업체는 크게 보면 통과과세 방식이랑 이중과세 방식으로 나뉘어요. 아, 통과과세랑 이중과세. 네,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 S법인,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LLC는 통과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사업체 자체는 소득세를 안 내고요. 이익이나 손실이 소유주한테 바로 통과돼서 개인소득세 신고할 때 한 번만 세금을 내는 구조예요. 아, 사업체에서는 안 내고 개인이 낼 때 한 번만 낸다. 그럼 이중과세는요? 반면에 이제 C법인 같은 경우는요. 법인 단계에서 먼저 법인세, 지금 한 21% 정도 되죠. 그걸 내고 네. 남은 이익을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주면 그 주주가 또 개인소득세를 내야 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두 번 내는 거죠. 아, 법인에서 한 번, 개인이 받을 때 또 한 번. 그래서 이중과세군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통과과세가 무조건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구조는 단순해 보이지만 개인의 소득세율이 높으면 통과과세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고요. C법인처럼 이익을 회사 안에 많이 쌓아두고 재투자의 계획이라면 이중과세 구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상황 따라 다른 거죠. 그렇군요. 상황마다 다르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그 통과과세 기업들로 돌아와서요. 얘네들 사이에도 세금 차이가 꽤 크다고 들었어요. 특히 그 고용세, 급여세 이쪽에서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인 사업자나 파트너십의 파트너는요, 사업에서 번 순이익 전체에 대해서 자영업세, 셀프 임포이먼트 텍스라는 걸 내야 해요. 이게 사회보장세랑 메디케어세를 합쳐서 대략 한 15.3% 정도 되거든요. 순이익 전체의 15.3%요? 와, 그럼 돈 많이 벌면 세금 부담이 엄청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S법인을 고려하시는 건데요. 아, S법인은 다른가요? 네, S법인에 소유주면서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엔 본인에게 지급하는 합리적인 급여에 대해서만 FICA 세금, 그러니까 자영업세랑 세율은 비슷한데 고용주랑 근로자가 반반 내는 식의 세금을 내요. 합리적인 급여에 대해서만요? 네, 그리고 그 급여를 초과하는 이익은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배당금에는 FICA 세금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오, 그럼 급여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게 S법인의 핵심 매력이에요. 번 돈을 급여랑 배당으로 전략적으로 나눠서 급여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물론 그 합리적인 급여 수준은 잘 정해야 하고요. 너무 낮으면 IRS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이게 장점이자 또 관리해야 할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세금 얘기도 중요한데 또 사업하다 보면 위험 부담도 있잖아요. 개인 자산을 지키는 거, 그 유한 책임,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LLC하고 S법인은 법적으로 사업체랑 소유주를 분리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하다가 빚을 들어도 소유주 개인 재산, 집이라든지 개인 예금 같은 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유한 책임이에요. 그럼 개인 사업자나 파트너십은요? 개인 사업자나 일반 파트너십의 파트너는 좀 달라요. 사업 빚을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요. 개인 재산까지도 다 책임져야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확실히 LLC나 S법인이 안전장치는 더 있는 거네요. 근데 그 유한 책임이라는 보호막도 완벽하진 않다고 들었어요. 법인격 부인론 이런 말도 있던데 어떤 경우에 뚫릴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아하 포인트인데요. 법인이 주는 보호막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체 돈이랑 개인 돈을 막 명확히 구분 안 하고 섞어 쓴다거나 자금 혼용, 아니면 법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형식들, 회의록 작성이나 보관 같은 걸 제대로 안 하면요. 네.
법원에서 이건 제대로 된 법인 운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그 보호막을 인정 안 해주고 소유주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한 책임 혜택을 받으려면 그만큼 책임감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냥 이름만 법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네요. 자, 그럼 세금, 책임 보호 말고 또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특히 사업 초기에는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이 손실 처리도 좀 다른가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막 시작해서 자본 투자가 많이 들어가거나 뭐 대출 같은 부채를 활용하는 사업이라면 이 차이가 꽤 클 수 있어요. S법인 주주는요, 본인이 그 회사에 투자한 돈하고 또 직접 회사에 빌려준 돈, 그 금액 한도 내에서만 사업 손실을 개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아, 직접 빌려준 돈까지만요? 만약에 은행 대출에 개인 보증을 섰다면 그건 포함 안 되나요? 네, 안타깝게도 제3자 대출에 대한 개인 보증은 이 손실공제 한도 계산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럼 파트너십이나 LLC는 이 부분에서 좀 다른가요? 더 유리한 점이 있나요? 파트너십이나 LLC 멤버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본인 투자 금액뿐만 아니라 그 파트너십이나 LLC가 외부에서 빌린 부채 중에서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도 손실공제 한도에 포함시켜주는 중요한 규정이 있거든요. IRC 725. 오, 그래요. 그럼 외부 부채까지 포함해서 계산한다면 한도가 훨씬 커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처럼 레버리지, 즉 부채를 많이 쓰는 사업이나 뭐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엔 초기 손실을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개인 소득에서 공제받는데 파트너십이나 LLC 구조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차이인데요. 특히 초기에 자금 압박이 심할 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진짜 구조 하나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네요. 근데 LLC는 특히 유연성이 아주 뛰어나다고들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LLC의 진짜 매력은 바로 그 유연성에 있어요. 법적으로는 유한 책임을 딱 제공하면서 세금은 어떻게 낼지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아주 독특한 장점이 있거든요. IRS의 체크더박스 규정 덕분인데요. 체크더박스요? 네, 말 그대로 박스에 체크해서 세금 처리 방식을 정하는 건데요. 이게 LLC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 슈퍼파워 같은 거예요. 복잡하게 법인 형태를 바꾸지 않고도 사업 단계에 맞춰서 세금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법적 형태는 LLC 그대로인데 세금만 다르게 낸다고요? 네. 기본적으로 LLC는 멤버 수에 따라 개인 사업자나 파트너십으로 취급돼요. 그런데 원하면 IRS에 특정 양식, 폼 8832를 내서 우리는 S법인처럼 세금 낼래요? 또는 C법인처럼 낼래요? 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아, 정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 사업 초기에는 손실이 많이 날 것 같으면 파트너십으로 세금 처리를 해서 손실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고 나중에 이익이 좀 안정적으로 나기 시작하면 S법인으로 전환 신청을 해서 급여세를 절약하는 그런 전략이 가능한 거죠. 법적 실체는 계속 LLC로 유지하면서요. 와, 이건 진짜 엄청난 유연성이네요. LLC가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보면 개인 사업자는 제일 단순하지만 책임 보호가 없고 세금 혜택도 좀 제한적이고요. 네, 그렇죠. S법인은 급여세 절감 가능성이 크지만 그 합리적 급여 같은 규정 준수가 중요하고 손실 공제 한계가 있고요. 맞아요. 파트너십이나 LLC는 손실 공제나 운영 유연성은 좋은데 구조가 좀 복잡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LLC는 이 모든 것들을 좀 아우르는, 특히 세금 처리 방식 선택의 유연성이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결국 이제 보셨듯이 모든 상황에 딱 맞는 최고의 사업 형태라는 건 없어요. 본인의 구체적인 사업 목표나 예상 수익, 또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건지, 앞으로 성장 계획이나 뭐 나중에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지, 출구 전략,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들을 바탕으로 하시되 최종 결정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전문가 상담은 필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요.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세금이나 법적 책임 관점에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이 사업 구조가 외부 시선, 예를 들어 잠재적 투자자나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는 과연 어떻게 비춰질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그 구조가 당신의 사업이 얼마나 진지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은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